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1994년에 여러분 몇 살이셨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살면서 특별하게 어떤 해는 절대 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몇 번 있죠. 근데 그 중에 절대 잊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해 중 하나가 1994년입니다. 아마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런 기억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김보라 감독의 2018년작 벌새라는 영화인데요. 1994년을 살았던 중학생을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가 절묘하게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인공은 은희입니다. 은희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14살이고 은희에게는 약간 가정의 소홀한 아버지, 그다음에 가족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어머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이 그 시장통에서 떡 파는 그런 방앗간 이런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보여요. 모범생인데 문제는 정작 집에서는 여동생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니도 있어요. 언니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강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강을 건너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희가 있어요. 주인공 은희는 남들의 눈에는 약간 불량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집에서 이제 그럼 오빠한테 맞는 상황인 거예요. 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서예학원을 다니는데 그 서예학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와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인 영지 선생님입니다. 김세벽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과 점점 친해지는 이야기로 중후반부가 구성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중심이라기보다는 은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이야기들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오빠랑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 아래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문방구에서 물건으로 훔치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중첩되면서 은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벌새입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하다 말도 안 하냐? 영화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그 1994년도에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은희는 병원에서 김일성 사망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접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 그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지금은 뭐 다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갔더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허겁지겁 교실로 달려들어와서 다 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아직 안 온 사람 있으면 누군지 빨리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지각하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뭐 걔 집은 어딘지 막 갑자기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고 등굣길에 학생들이 탄 버스가 이제 그 사고에 휘말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긴장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근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끔찍하고 큰 사건이었던 거죠. 벌새를 연출한 김보라 감독이 그 시대를 불러오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 아슬아슬하다는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당장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도 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 저랑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제 또래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잘 컸다고 한다면.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다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이제 자녀의 심정, 예. 그리고 그런 때 화를 내는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넋을 놓고 있는 어머니라든가 이런 모습이 주는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마음속의 상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김보라 감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영화 속에 담아내요. 그 외에도 은희가 겪게 되는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때 친구가 많은 편이셨나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는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이유도 멀어지는 이유도 쉽게 알기가 어렵죠. 사실 큰 다음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은희는 일단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야 우리 이제 헤어져 이런 말도 없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남자애가. 예, 그런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은희가 좋다고 접근하는 학교 후배가 있어요. 얘가 언니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굉장히 동경하는, 언니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이제 그 후배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고는 곁을 내주는 거죠.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갑자기 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후배는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서예학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물건을 훔치다 걸렸을 때 은희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한다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그건 굉장히 큰 배신감인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을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보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굉장히 어려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은희는 아니엔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 왜 멀어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보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반복하는 가운데 그 서예학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이제 어떤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은희는 오빠한테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은 그런 은희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은희가 믿고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른 중에 한 명을 이때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학교 다니면서 만난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어쨌든 이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서예가 뭐 국영수는 아니잖아요. 무슨 엄청나게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야 되고 이런 과목이 아니라 서예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도 있겠죠. 한자 성어를 알려주고 그 성어의 뜻을 알려주고,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편에 나오는 상식 만천하 지식능기인이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알려준단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선생님이 은희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은희가 입원했을 땐 병원에 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다시 서예학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의 이야기가 또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의 파고를 일으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인 은희하고 서예 선생님인 영지하고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어쩌면 은희가 커서 영지가 되는 게 아닐까, 영지 선생님은 사실은 미래에서 온 은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누구나 지금 성장해서 어른이 된 내가 그 10대 무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는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때 막 고민을 끌어안고 살던 어렸던 나에게 좋은 청자가 되어주고 싶다, 그때의 그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른이 된 은희하고 어린 은희하고 둘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둘이 앉아있는 대목들만으로도 영화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큰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